어른의 지혜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핸드폰 연락처를 뒤적이다 한숨 내쉬며 부르면 나올 친구 하나 없네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친구가 적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억지로 웃으며 단톡방에 의미 없는 대화에 끼어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제 그 피곤한 연극은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준 낮은 관계를 친구라는 이름으로 겉에 드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자산이고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흰머리가 안기 시작한 지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그 많던 친구 중 당신의 슬픔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쳐 주니가 뭐나 됩니까? 오히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만 남거나 묘하게 기분 나쁜 비아냥만 듣고 온 적이 범지 않으신가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가장 차갑게 통찰했던 철학자 스펜하우어는 관계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 아주 단호한 진실을 던집니다. 모든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인간의 사교섬은 우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나락함에서 나온다. 우리가 그토록 친구에 못 맺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이 시간 나이 들수록 친구가 독이 드는 이유와 홀로서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 후반전에 압도적인 강자가 되는지 그 선하고도 우아한 고독의 기술을 해부하려 합니다. 뻔한 이로가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잃어버린 당신의 진짜 인생을 되찾아 줄 가장 강력한 처세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친구 때문에 속리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한 해방구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친구를 줄여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자랑질이 듣기 싫거나 시간 낭비여서가 아닙니다. 40대와 50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려는 절약 모드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고독 속에서 사색하는 데는 엄청난 내용량이 소모되기 때문에 뇌는 가장 편안한 도피처를 찾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과거의 기억을 공유한 무리 속에 숨는 것입니다. 즉 나이 들어 의미 없는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집착하는 행동은 사실 내가 스스로 발전하기를 포기하고 가장 게으른 상태로 돌아가려는 일종의 심리적 도피이자 인지적 기능의 퇴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사회적 관계의 양과 내용량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유명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적 없이 다수의 인간과 어울리며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는 뇌의 거울, 신경세포를 극도로 필요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집단에 동조하느라 뇌의 인지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는 데의 과정이 반복되면 정작 스스로 깊게 사색하고 판단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뇌를 가장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범은 흐르는 세월이 아니라 무가치한 인간들과 나누는 알팍한 동조와 수다였던 셈입니다. 인간의 지적 수준과 고독의 상관관계를 평생 연구했던 슈펜하우어는 물이 지어 다니며 인생을 낭비하는 인간들의 본질을 이미 200년 전에 이렇게 해부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하지만 지적으로 빈약한 사람은 지루함을 피하려고 무리를 짓는다. 이 냉혹한 명언 속에 숨겨진 진짜 교육적 가치는 이것입니다. 도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이 동물적 본능을 이겨내고 지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친구와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정이라 착각하지만 그것은 발전이 멈춘 개체들이 서로의 도태를 위로하는 심리적 마취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섞여 있는 동안 우리의 정신은 집단 동조 압력에 갇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똑똑한 사람이 나이 들수록 친구의 숫자를 자비 없이 줄여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적 생존 때문입니다. 내 남은 생명력과 제한된 내 자원을 타인의 수음을 받아내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나의 내면을 확장하고 새로운 지혜를 탐구하는 데 올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드디어 미성숙한 집단 본능에서 벗어나 홀로 고고하게 사색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의 궤도에 진입했다는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우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서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뇌와 영혼은 비로소 늙지 않는 지혜의 품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흔히 도덕책과 미디어에서는 우정이란 친구의 기쁨을 내일처럼 축하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숭고한 감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50년, 60년 세상을 쌓아오신 선생님께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정말 그런 우정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감정을 해부해보면 친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을 꺼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처지보다 아래로 추락한 인간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나는 저 상태가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은밀한 우월감과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손을 잡아주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마추제 삼아 내추럴한 현실을 위로받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 방식입니다.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잘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 내 집값이 뛰고 내 자식이 대기업에 붙었을 때 그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정이라는 그럴싸한 감원 뒤에는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은 눈뜨고 보지 못하는 지독한 시기와 질투라는 독사가 빠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중반의 박성호 씨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30회가 넘도록 모든 비밀을 공유해온 목숨 같은 불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 두 사람은 만나면 자식 걱정, 돈 걱정, 팍팍한 노후 걱정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박 씨는 몇 년 전 피땀을 물려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주기 위한 상가 하나를 무리해서 분양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주변이 급격히 개발되면서 상가 가치가 몇 배로 뛰었고 대기업 브랜드까지 입점하면서 박 씨는 단숨에 은퇴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박 씨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그 30년 지기 친구에게 알렸습니다. 평소 내 걱정을 가장 많이 해주던 친구였으니 내일처럼 기뻐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날 박 씨는 기분 좋게 비싼 소고기까지 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친구의 태도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변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법이 아예 사라졌고 박 씨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핑계를 대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아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먼 목을 가다듬음 이제 부자 되셨는데 이런 싸구의 밥이 입에 맞으시겠나. 돈 좀 벌더니 사람 눈빛이 달라졌다며 교묘한 비연향과 가시도치말을 뱉어내기 바빴습니다. 외국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친구는 이 목을 가다듬음 너 돈 좀 벌었다고 사람 무시하며 유세 떠지 마라. 참 가스럽다라는 모진 말을 남기고 단톡방은 나가 버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우정이 고작 친구의 성공 소식 하나에 모래섬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박 씨는 배신감에 밤새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기쁜 소식을 나눴을 뿐인데 애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야 했을까요? 박성호 씨가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인간의 사교성이 얼마나 유약한 기반 위에서 있는지 몰랐던 탓입니다. 숲에 나온 그의 저서 인생론에서 우정의 가면을 단 두 문장으로 찢어버립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시기심이 가득 찬 존재다. 우리는 친구의 불행을 들으면 대개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만족감을 붙는다. 그는 인간이 하필 가장 가까운 친구의 행운에 분노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투는 나와 동등은 선상에 있던 자가 나를 앞질러 갈 때 가장 격렬해진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무능함을 비추는 가혹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냉혹한 철학이 잔인하게 되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뇌과학이 증명한 날 것 그대로의 본성입니다. 실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의 측핵은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쾌감을 느끼고 반대로 가까운 이의 성공을 볼 때는 신체가 칼에 찔리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 통증을 느낍니다. 친구가 그동안 박 씨를 좋아했던 건 박 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만큼 지질하고 비슷하게 걱정을 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그 균형을 깨고 올라간 순간 친구의 눈은 그것을 나의 도태로 받아들이고 통증과 증오를 뿜어낸 것입니다. 친구의 축하은 사회적 감일 뿐이며 질투야말로 유전자의 진짜 본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절대로 친구에게 당신의 패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대박난 주식계좌, 자식의 화려한 대기업 취업 소식, 새로 이사한 아파트 평수. 입이 아무리 근질거려도 입술을 악물고 꾹 닫으십시오. 은자지는 자랑질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이고 그 상처는 결국 질투라는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노후를 지르게 됩니다. 지적으로 성숙한 진짜 강자는 남을 부러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친구라는 존재가 내 성공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하고 잔인한 질투의 노예가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짜 인맥의 허상을 깨달은 셈이죠. 하지만 내 비밀을 감추고 가짜 친구들을 쳐내고 났더니 주말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있을 때 밀려오는 그 고요함과 적막함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텅 빈 시간이야말로 내 노화를 막고 오직 나 자신과만 깊은 우정을 나누는 진정한 강자들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며 외롭겠다. 인생을 참 쓸쓸하게 산다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쌍한 눈초리를 받지 않으려고 주말마다 억지로 옷을 차려입고 나가 쓸데없는 모임으로 시간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착각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없는 인간들과 어울리느라 정작 당신 자신과의 대화를 완벽히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내면의 비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자의 냉소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 노년 및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삶의 질과 정신적 건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지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홀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가, 즉 고독을 즐기는 능력이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서 조절 연구를 보면 소름 끼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목적 없는 인간관계의 양을 줄이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의도적 고독을 선택한 집단이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려 애쓴 집단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35%나 낮았습니다. 같은 관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은 비로소 전두엽의 기능을 회복하고 깊은 사색과 판단을 시작합니다. 너년기 전두엽의 노화를 막고 정신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영양분은 무가치한 수다가 아니라 오직 고요한 고독뿐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숲에 나오는 물이 짖는 인간들의 심리적 밑바닥을 단 한 문장으로 부어버립니다. 인간의 사교섬은 우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나락함에서 나온다. 결국 친구가 필요하다고 징징대는 행위는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텅 빈 머릿속과 초라한 정신 상태를 감당할 수 없어서 타인의 수음으로 맞추려는 비겁한 도피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친구를 잃지 않으려고 안갈물 쓰는 진짜 심리적 밑바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순수한 우정이 아니라 그동안 쏟아부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인맥 매몰 비용의 저주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손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20년, 30년 동안 명절마다 안부를 묻고 가기 싫은 보임에 회비를 내며 유지해온 관계를 끊어내는 순간 내 인생의 일부가 통째로 날아간다는 착각을 유발하죠. 그래서 내는 그 손실감을 피하기 위해 만나면 기분만 나빠지는 관계를 우정이라는 가짜 포장지로 싸서 끝까지 붙잡아 두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 가짜 오점을 유지하기 위해 선생님은 매번 영혼 없는 박수를 치고 남의 자식 자랑을 들어주며 귀한 뇌인지 자원과 감정 에너지를 길바닥에 버리고 계십니다. 진짜 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투자한 원금이 아깝다고 폭락하는 주식을 끝까지 쥐고 있지 않습니다. 가감하게 손절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인간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적자를 막는 가장 과감하고 이기적인 정신적 구조 조정입니다.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은 내면이 텅 빈 속물들이 혼자 남겨지는 공포를 가리기 위해 만든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관계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내면의 깊이를 키워 행복의 값을 무한대로 만듭니다. 주말 저녁에 부를 친구가 없다고 촬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인맥 파산이 아니라 타인의 숨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나만의 안국을 선언한 홀가분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선택한 앙의 고독입니다. 숲에 나오는 노년을 가리켜가면 모두애가 끝난 뒤에 고류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젊은 날에 그 시끄러웠던 웅망, 질투, 경쟁의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비로소 맨 얼굴에 나를 마주해야 하는 가장 정직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친구 숫자로 내 가치를 증명하던 미성숙한 시절을 끝내십시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도태된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수음으로부터 드디어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는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남은 시간은 남에게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편안하게 숨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끄고 내면의 지혜로 우아하게 홀로 서는 법,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지배하는 진정한 어른의 생존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내과학적인 이유와 우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시기심 그리고 그 가짜 인맥을 끊어냈을 때 찾아오는 찬란한 고독의 가치까지 함께 해부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차갑고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이 몸에 좋을수록 입에 쓴 법입니다. 이스라엘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타인의 가짜 위로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해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의 숫자로 연말 모임의 횟수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혼자 남겨진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 내 피 같은 에너지와 돈을 길바닥에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남은 것은 상처받은 마음과 텅 빈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축구 경기도 전반전은 체력과 팀플레이로 뛰지만 후반전은 철저한 전략과 노련함으로 뛰어야 승리합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타인의 똥바람에 당신의 귀한 배에도 맡기지 마십시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뇌의 노화를 막고 정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단행한 가장 현명한 정신적 구조 조정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타인에게 나 잘 살고 있다고 증명하는 연금 무대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숨쉬고 당신 내면의 정원을 우아하게 가꾸어 나가는 독립된 왕국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숨이 꺼진 그 서늘하고도 고요한 고독 속에서 진짜 강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나만의 홀가분한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제는 내 인생의 유일한 관객인 나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 한 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꾹꾹 눌러 쓴 그 다짐 한 줄이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가짜 애로움과 타인의 무료한 오지압 앞에서도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고독을 무기 삼아 당당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풍요로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홀가분한 자유를 선물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른의 지혜였습니다.